네, 정비법의 기출문제풀이 5번째 시간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조합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 최근 10년도 조사해보면 여기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추진위원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관한 문제 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시험 문제가 거의 매회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추진위원회 문제를 한 두 문제 풀어볼 건데 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하기 전에 만드는 준비단체고 추진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자, 공공지원이란 말이 나오면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조합 설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추진위원회는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 맞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자, 과반수 동의를 얻고 자,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시장문수 등의 승인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반수 동의,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 그리고 이제 운영규정이라는 4개를 만들죠. 운영규정 4개 만들어서 시장문수한테 승인을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승인까지 얻어서. 자,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나 설계자 선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자, 3번 틀렸네요. 자, 전문 관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전문 관리업자, 이 전문 관리업자가 재개발 컨설팅 업체로서 우리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하는 사람으로 두고 이제 그런 법률적인 서비스나 세무적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이런 전문 관리업자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맞습니다. 자, 토지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를 자, 운영규정이나 내규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는 거죠. 추진위원회 중에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자, 이 업무만 가지고도 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정관 초안이라는 게 조합 설립의 준비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고 창립총회도 조합 설립하기 위한 총회 준비, 그다음에 개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정비사업 사업 시행 계획서는 원래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드는 건데 개략적인 거는 추진위원회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동의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진구할 수 있고, 근데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 내역 결정하는 거는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이 가서 관리 처분 계획에 들어갈 사항이므로 준비단체인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닌 것. 자, 하나만 더 지문으로 보면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서 설계자 선정, 전문 관리업자 선정은 맞는데 시공자 선정은 안 됩니다. 시공자는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 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서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이므로 조합의 업무고 자, 하나만 더 지문을 만들어 보면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닌 거. 자, 답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그 시공자 선정입니다. 자, 시공자 선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미리 할 수 없습니다. 또 두 가지 지문들을 잘 받으십시오. 자, 하나는 시공자 선정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도 추가 분담 이런 것들도 조합의 업무이므로 5번 지문 같은 경우를 답으로 보시 바랍니다. 자, 추진위원회 업무를 정리해 보시고요. 자, 3번 문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는 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앞에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 받아서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하는데 자, 그 동의 요건을 따질 때 특히 조합원 같은 걸 따질 때 토지 소유권이 여러 사람 공유이면 토지 한 필지를 세 사람이 공유하게 했을 때는 대표하는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는 거죠. 자, 토지동 소유자나 조합원을 따질 때 공유이면 한 명을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합장 이사가 자, 2번 질문은 이사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감사가 대표하는 것 맞죠? 그리고 이제 조합장 이사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소송이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조합의 임무는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의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거 겸직금지죠. 조합의 임무는 자,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의 다른 조합에 가서
그래서 이제 다른 재개발조합, 재건축 조합에 가서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당연 퇴임한 조합 임원이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당되는 때에 당연 퇴임이죠. 그럼 퇴임이 되고 나서 퇴임 전에 한 행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이건 일종의 기득권 보호이기 때문에 퇴임한 조합의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퇴임 전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죠. 자, 이 지문의 원문은 뭡니까?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인데 그 중에서 조합장은 대의원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할 수 없으므로 자, 우리가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같이 겸직할 수 없으므로 이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이제 들어갈 이 동의 요건을 채워놓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정익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조합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 이거는 이제 이 첫 번째 가번 지문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 때, 자, 주택 단지면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건축인데 주택 단지면 공동주택의 각동별 구분 소유자,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그 다음에 자, 전체로 가서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면적의 4분의 3이니까 기업 과반수, 니은은 4분의 3이 되겠죠.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라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는 각동을 얻고 전체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번 과반수, 니은번은 공통적으로 4분의 3, 디귿번은 2분의 1이므로 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 때는 4분의 3, 2분의 1. 그 다음에 소유자 4분의 1,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 근데 재건축은 이 주택 단지일 때 각 동별로 과반수를 먼저 맞추고 전체 구분 소유자가 이게 토지동 소유자랑 같은 말입니다. 전체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이니까 재건축이 조합 설립이 더 어려운 거죠. 각 동별 과반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재개발은 각동은 없고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이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수업 시간에 늘 하던 거니까. 자, 5번 재개발 조합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정의법에서는 시장군수 등이 관청입니다. 시장군수 등을 주요 관청으로 보시고 무슨 뭐 인가받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시장군수 등인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 등. 자, 조합원 수가 우리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도 안 맞죠? 이 원문이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 돼야지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기 때문에 50인 이상 기준이 아니라 100인 이상 돼야 됩니다. 자, 3번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정관을 변경. 자, 우리 조합의 내규가 정관이죠. 자, 정관 한 번 만들어 놓고 쓰다가 변경을 할 때는 과반수 동의로 변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원래 과반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받아서 변경하는데 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는 건데 자, 3분의 2 동의 받는 게 뭐냐? 자,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규정, 조합원 자격 규정, 조합원의 제명 탈퇴,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의 비용 부담 이렇게 돈 문제하고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같은 것들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로 변경합니다. 이거 과태료 요약집에 108페이지 보시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조항으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요약집에 이 조합의 정관 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정관은 원래 과반수로 변경하는 건데 이게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규정, 그다음에 조합의 비용 부담, 사업비의 부담, 이렇게 돈 문제, 이런 돈 문제가 결부되면 3분의 2 정도 동의가 얻어야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 일단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 자, 조합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 해임되는 거지 대의원회에서 선임 해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나왔던 지문이네요. 조합의 조합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지만 이사나 감사는 겸할 수 없으므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동의자 수를 따질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 다음 가번, 나번, 다번에서 몇 명의 토지동 소유자가 나오는 거냐.
잘 보십시오. 우리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죠.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 누구였습니까?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를 계산할 때 아까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는 이게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인데 한 필지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지금 A, B, C라는 세 명이 한 필지를 공유하면 이 토지 등 소유자 계산할 때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A, B, C 중에서 대표 A를 뽑아서 A만 토지 등 소유자 한 명으로 카운트하는데 이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이 별도로 D가 있습니다. 자, A, B, C랑 다른 D가 이 단독주택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건물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공유자 중에서 한 명 뽑고 건물 소유자 한 명 뽑아서 값어짐을 해서 2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A, B, C를 세 사람이 토지 한 필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자, 우리 대표 한 명을 뽑아서 A를 뽑고 또 A, B, C가 소유한 토지 위에 저기 주택을 단독 소유한 사람이 D예요. 그럼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 들어가므로 이 사람도 한 명으로 카운트해서 2명으로 보셔야 돼요. 자, 나번은 세 필지를 일하는 사람이 모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법에 이렇게 돼 있죠. 한 사람이 여러 필지나 여러 건물을 갖고 있어도 토지수나 건물수에 관계없이 한 명으로 카운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재산이 많네요. 세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그럼 세 필지별로 한 명씩 보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세 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한 명으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이 한 명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한 필지에 단독주택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 G라는 사람이 자, 우리 법에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중에 대표를 뽑으므로 보통 토지 소유자를 뽑아서 F 한 명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한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하고 그 토지 위에 지상권자 G가 있을 때는 F 한 명, G 한 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대표를 한 명을 뽑습니다. 지상권자라는 건 용역물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있을 때는 대표를 뽑아서 F를 한 명으로만 토지 등 소유자라고 봐서 이 답원 필지에서는 한 명, 나번 필지도 한 명, 가번 필지는 토지 공유한 사람 한 명, 건축물 소유자 한 명으로 해서 2명으로 해가지고 가번 필지에서 2명, 나번에서 한 명, 다번에서 한 명에서 총 4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지만 그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 같은 거 문제 풀 때도 이게 이제 요약집 106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 그 관련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좀 넘어갔으니까 정답은 요거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명. 자, 그 다음에 7번. 조합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조합 설립인가 받고 따로 등기까지 완료가 돼야지 조합이 성립되는 거니까 조합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지만 조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번 틀렸고요. 자, 조합의 임원은 자,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금지죠. 앞에서 나왔던 지물이고. 자, 재건축 조합은 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재개발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공공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공지원 같은 걸 받아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 안 만들 수 있는 예외가 있었으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퇴임을 하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을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정답을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8번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조합 설립할 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자,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 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시장구 수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죠. 자,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 변경할 때는 총회를 개최해서 이것도 3분의 2 찬성이 돼야 되죠. 네, 3분의 2 찬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 지문도 아까 우리 5번 지문에 봤던 거예요. 원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로 변경하는데 조합원 자격 변경, 조합원의 제명 탈퇴,
조합의 어떤 비용 부담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 비용 문제라든가 조합원 자격 같은 거를 변경할 때는 이제 3분의 2 찬성이 나와야지만 총회를 개최해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정도 찬성이 나와야지만 정관을 변경을 하는 인가심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3분의 2가 맞습니다. 이거. 자, 조합의 정관 변경할 때는 과반수인데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조합의 비용 부담, 기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바꿀 때는 3분의 2 찬성. 여기 보시면 기업번의 4분의 3, 니은번의 2분의 1, 요거는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정답을 우리 보시면 4번으로 봐야 되겠죠. 4분의 3,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잘 좀 문제를 보셔서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조합의 내균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사업하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건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두 번째는 조합 설립인가 후 시장운수 등이 토주택 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로 정했다는 게 바로 이게 뭡니까? 자,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서 원래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데 조합을 해산시키고 시장운수 등이 토주택 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로 정한 거니까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시행자 변경 2차 시행자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차 시행자로 변경됐을 때, 자, 2차 시행자로 변경되면 어느 날짜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고 조합이 해산되는 거냐면, 자, 사업 시행자를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시장운수 등이 토주택 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고 조합은 해산되는 겁니다. 조합은 사업 시행자에서 내려오고 토주택 공사 등이란 2차 시행자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건 테마 4에서 배웠던 2차 시행자인데 이게 어느 날짜에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거냐? 토주택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입니다. 자,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의도가 있죠.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들 한번 따로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자, 3번 조합의 명칭에 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강의할 때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조합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을 하여야 한다. 자, 4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소송을 할 때 조합장하고 조합하고 계약 지어라 소송을 걸렸을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니까 틀렸죠. 자, 이사가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대표합니다. 자, 재건축할 때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할 때, 자, 오피스텔은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 내에서만 건설해야 돼요.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공급할 수 있다. 재건축으로 관리처분 계획 같은 걸 해서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한데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 외의 지역이 아니라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오피스텔의 건설량은 전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해야 되는 거고 자, 정답을 우리가 1번으로 봐야 되겠죠. 1번이 옳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특히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10번 자, 이것도 또 가로 넣기 문제네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조합 설립의 동의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죠. 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 때는 앞에 4분의 3 토지동 소유자 전체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는데 이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에요. 우리 기존에 주택단지일 때는 뭐 각동별 과반 전체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면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됐을 때는 각동은 없어지고 자, 전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면적의 3분의 2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답을 지고 우리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면 각동은 없어지고 주택단지일 때 각동이라는 부분 없어지고 전체 소유자 4분의 3 뒤에도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4분의 3, 3분의 2 4분의 1, 2분의 2, 4분의 3, 2분의 1이죠. 그래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는 앞에 소유자 4분의 3, 75%, 면적의 2분의 1 정도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자, 재건축인데 이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각동은 없어지고 전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의 요거를 3분의 2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보시면 1번이 맞습니다. 1번. 자, 11번은 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철회할 때 철회의 효력 발생일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갑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가서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의 동의서를 써준 겁니다. 서면으로. 근데 동의를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의를 했다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죠. 그럼 인가 신청 전에 자, 2010년 10월 1일 날 철회서를 만들어서 자, 이걸 내용 증명 형태로 두 군데에다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회의 방법인데 자, 10월 1일 날 추진위원회 사무실하고 관청인 시장에게 각각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철회서를 내지 말고 추진위원회 사무실하고 인가권자 관청한테 철회서를 각각 발송하는 날짜가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철회서를 받아서 철회서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10월 5일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다시 한번 통지하고 또 추진위원회 쪽으로 발송한 철회서가 10월 7일날 도달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림 좀 보십시오. 제가 좀 복잡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철회서를 두 통을 만들어서 내용 증명으로 10월 1일날 두 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장 군수 같은 시장이 이걸 받아서 통지한 날짜가 10월 7일 이렇게 그리고 도달된 날짜가 이쪽으로 도달된 날짜가 10월 9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10월 5일 날 도달이 되고 시장 원수가 10월 7일 날 통지했고 그 다음에 아까 철회서 한 통이 이쪽으로 10월 1일 날 발송돼서 이 동의 상대방 추진위원회 쪽에 10월 9일 날 도달됐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10월 1일 날 발송을 했고 자, 시장 원수가 10월 5일 날 이걸 도달받아서 이쪽으로 통지한 날짜가 10월 7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날짜하고 이 동의 상대방 추진위원회 사무실 쪽으로 이렇게 도달된 날짜가 10월 9일이다. 그럼 10월 7일하고 10월 9일에 이 철회서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른 때 회로 발생하는 거예요. 빠른 때 10월 7일 날. 아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같은 내용인데 자, 10월 1일 날 발송했고 아까 문제에서 시장 원수가 받아서 통지한 날짜가 10월 5일입니다. 통지한 날짜가. 그리고 이쪽으로 보낸 거 도달된 날짜가 10월 7일이니까 아까 문제랑 조금 변형을 해서 5일 날 통지받았고 이렇게 통지했고 10월 7일 날 철회서가 또 별도로 이렇게 왔으니까 둘 중에 빠른 날이 10월 5일 날 회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요거 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약집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10월 1일 날 보낸 게 10월 1일 날 보내서 도달되는 건 날짜는 10월 5일이고 통지한 날짜가 10월 7일 요게 중요한 날짜예요. 요 날짜하고 철회서가 또 이쪽으로 가서 도달된 날짜가 10월 9일이면 10월 7일과 10월 9일 날 둘 중에 빠른 날짜 자, 10월 7일 날 회로 발생하는데 아까 문제에서는 여기서 요 날짜가 생략이 돼 있으니까 보낸 거 통지한 날짜가 10월 5일이고 시장 원수가 동의 상대방한테 통지한 날 10월 5일 또 별도로 이렇게 도달된 날짜가 10월 7일이면 빠른 날짜가 10월 5일입니다. 아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답이 2번인데 자, 10월 1일 날 추진위원회 사무실 동의 상대방하고 인가권자인 시장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송했다. 10월 1일 날. 그래서 이 시장이 이 동의 철회서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한 날짜가 10월 5일 날 추진위원회에 통지했고 10월 5일 날 통지했습니다. 받아서 통지한 날짜가. 그리고 별도의 철회서가 10월 7일 날 도달됐다. 이 10월 1일 날 발송한 게 추진위원회 사무실 쪽에 별도로 도달된 게 10월 7일. 그러면 10월 5일하고 10월 7일 좀 빠른 날짜 이게 회로 발생이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요약집이 원래 있을 때는 보내고 두 통 보내고 10월 5일 날 시장한테 도달되어서 시장이 통지한 날짜가 10월 7일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별도로 보낸 거 10월 9일 날 동의 상대방 추진위원회 쪽에 도달된 날짜 그러면 10월 7일하고 9일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는 여기서 날짜를 좀 없애고 생략하고 요 날짜 두 개만 표시했으니까 중요한 건 10월 5일하고 10월 7일 날 이렇게 받은 날짜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빠른 날짜 10월 5일 날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 자, 조합 총회 소집에 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규정된 것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것도 가로 넣기인데 이거는 이제 조합 설립을 할 때 뭐 동의여건 따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조합원의 5분의 1 찬성을 해서 총회 소집하자. 대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총회 소집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정도 이상만 요구를 하더라도 조합장이 소집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자 총회를 소집할 때는 조합장의 직권으로 소집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조합원의 원래 5분의 1 이상은 돼야 돼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총회 소집이 가능한데 근데 지금 총회의 내용 중에서 조합의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조합의 보수를 좀 바꾸고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 이런 걸 바꾸고 해임 같은 규정을 변경할 때는 이런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정도 이상만 요구만 하더라도 조합장 소집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5분의 1인데 그거를 10분의 1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일주일 전, 7일 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같은 것들을 조합원들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요약집에 111페이지 보시면 나오고 관련 조합 총회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여기서 앞에가 10분의 1, 뒤에가 7일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은 주민대표회의 문제.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죠. 주민대표회의는 뭐냐면 이게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아닙니다.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시장문수나 토주택공사 등이 토지등 소유자 등이 시장문수 등이 사업시행자가 들어오길 원하면 주민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자가 바뀐 겁니다. 자, 조합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원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 후 시장문수나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게 확정된 겁니다. 조합이 사업시행 안 하고 그러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자, 주민대표회의는 5인에서 25인 이하가 맞습니다. 제 그 문제집에 여기 오타가 나가지고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틀립니다. 5인에서 25인 이하가 맞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이 정도 인원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해야 된다. 시장문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 1번, 2번 다 맞고 자, 3번 보시면 주민대표회의도 과반수 동의 얻어서 구성을 해야 되고 주민대표 위원장 1명 이상 1명하고 부위원장 요 인원 범위 안에서 부위원장, 위원장 1명씩 두고 감사가 1명에서 3명 이하로 둔다. 맞죠? 자, 주민대표회의 주민과 이런 세입자들, 상가세입자 포함입니다. 자, 이런 철거 같은 업무에 대해서 주민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주민대표회의나 자, 세입자들이 건물의 철거나 주민 이주, 세입자 퇴거,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다. 정답이 5번이죠. 다음 문제가 15번까지 있습니다. 작년도에 두 문제가 나왔는데 정비사업 시행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약간 종합 문제로 섞어서 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 배운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입자 세대수가 이러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전체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는데 자, 세입자 수가 토지동 소유자 인원의 2분의 1 이하면 자 2분의 1 이하면 자 거기서 이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2분의 1보다 이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2분의 1 이하에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2분의 1 이하에 들어가는 숫자이므로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때 세입자 동의를 안 받는 건데 받아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죠. 20인 미만일 때이기 때문에 30이 아니라 20인 미만일 때.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고 나서 요거는 3년입니다. 3년. 요거는 이제 2차 시행자로 변경되는 사유인데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시장문수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오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 3년으로 바꿔서 2차 시행자로 바뀌는 사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추진위원회는 토지동 소유자가 200인인 경우에 자, 이거 지금 뭡니까?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어려운 게 이사는 조합에 두는 거지 여기 추진위원회에다가 이사를 두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앞에를 조합으로 바꿔야 돼요. 조합은 토지동 소유자가 200인이면 이게 100명을 초과하면 이사를 5명 이상 두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질문 핵심의 함정은 이게 왜 심하냐면 추진위원회가 이사를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는 위원장하고 감사만 있는 거지 이게 조합일 때는 이게 100명을 초과하면
이사의 수를 원래 3명으로 둬야 되는데 5명으로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명 이상으로 두는 거는 100명을 초과했을 때 두는 건 맞는데 앞에 주어가 조합일 때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이사를 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맞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정도 두고 그 다음에 감사가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1명씩 두고 그 다음에 이사 3명 이하의 감사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는 거니까 이 5번 질문을 맞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이죠. 5번 질문은 여기 하나 빠졌네요. 자, 5번이 정답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1명씩 두고 그 다음에 1명 이상 3명 이하에서 감사를 두는 거니까 이거 좀 오타가 났습니다. 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 두고 각 1명씩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수가 1명에서 3명 이하로 감사의 수를 정해서 두는 거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두고 요 범위 안에서 감사를 두는 게 맞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넣어서 정답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문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씩 실수를 합니다. 자, 5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여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 두고 그다음에 1명에서 3명 이하로 감사를 두는 거니까 이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2분의 1 이하에 들어가므로 세입자 동의 안 받고도 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은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만 토지동 소유자라는 형태로 사업 시행자가 되니까 30명이면 안 됩니다. 요거는 3년으로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조합일 때 이사를 두는 거지 추진위원회 이사 두는 게 아닙니다. 자, 5번을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작년도에 정리법이 앞에 용어 정리는 쉬웠는데 이 뒷부분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도시개발에서도 대의원회가 대항할 수 없는 거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종이법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 의결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의원회가 대항할 수 없는 것이 12개입니다. 그거를 문제를 낸 겁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의법에서는 총회의 결정사항 등의 기업번부터 쭉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검은색은 대행할 수 있는 거고 빨간색은 대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빨간색을 계산해 보면 이게 12개입니다. 지금 보세요. 자, 우리가 정비법에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별표 씌운 것부터 먼저 보세요. 정관,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같은 거하고 조합의 합병 해산. 자, 이게 도시개발하고 같은 거예요. 도시개발에서 대행할 수 없는 5가지 종목하고 거의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관을 변경하는 건 대의원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 중요한 업무니까. 조합의 임원 선임도 대의원들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별표신 거부터.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 우리 도시개발에서는 환제 계획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대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의 합병 해상 같은 것들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사업 완료로 인해서 서류 정리 같은 거 하는 회사는 제외. 이건 대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32회 때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이 더 있어요. 정관 변경, 그 다음에 조합 임원 선임, 그 다음에 사업 관리 처분 계획하고 합병에서는 도시개발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항들은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볼게요. 돈 문제. 자, 돈 문제가 걸리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비법에서는 돈이 있어요. 돈. 자금의 차입 같은 거 돈 빌려 썼다가 조합 임원들이 횡령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금 차입은 도시개발에서는 대응 금지가 아닌데 정비에서는 추가적으로 대행 금지 항목이에요. 자금 차입,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계약, 조합원들한테 막 부담을 정하는 계약은 대의원들이 대응하면 안 됩니다.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법인,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 대의원들이 대응하면 대의원들이 친한, 아는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회가 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금 차입, 돈 문제, 조합원들한테 부담되는 계약도 돈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법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대의원들이 대응하면 안 된다.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을 막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으니까 대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의원의 선임, 설계 변경, 사업비 같은 돈 문제,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이 다 대응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면에 자, 해산 업무를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
청산금의 징수, 지급 이런 것들은 법에 따라서 대의원들이 대신할 수 있고 조합원들한테 부담금 같은 것들을 정해서 통지하는 거, 조합원들한테 분담금 이런 거 정하는 것도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정관 변경, 조합 임원 선임,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의 합병 해산은 도시개발과 유사하게 대행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단 이 해산 업무가 사업 완료로 이 서류 정리하는 해산일 때는 대행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대행할 수 없는 거, 자금 차입 돈 문제,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는 돈 문제, 자,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 법인 선정, 전문 관리업체 선정을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다. 비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 아는 사람을 설계자로 선정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대의원의 선임, 설계 변경, 사업비 같은 돈 문제도 이게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행할 수 있는 거 조합원들한테 분담 내역을 정하는 거 이 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청산금 징수나 지급도 대의원들이 할 수 있고 사업 완료로 인해 해산은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임원 선임, 그 다음에 사업비의 변경은 돈 문제, 자, 전문관리업체 선정 같은 것들은 비리가 있을까봐 대행할 수 없고, 자, 조합이 해산되는 건 대행할 수 없는데 사업 완료로 서로 정리하는 해산 업무는 대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행할 수 없는 거 모두 고르면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거 제가 강의를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거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못하는 거 너무 막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은 대행할 수 없는 항목이고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이죠. 3번이 답이죠.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요 니은번은 대행할 수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해설을 보시고 자,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시 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